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7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를 했고요. 실적주도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어제 유가는 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요. 공급단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2배 정도 이상 남아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장 초반부터 좀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상황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0.57% 하락하면서 오늘 2,473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 2천억 원 넘게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94%, 1%에 가까운 하락률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803선, 810선보다는 800선을 좀 더 가깝게 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가 795억 원 정도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 반도체 부분입니다. 특히 AI와 관련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 온 디바이스 AI 칩 경쟁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까지 함께 좀 시세를 보인 바가 있는데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면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만으로도 AI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삼성에서 생성형 AI인 가우스를 선보였습니다. 언어 모델인 AI 기술을 폰에 탑재해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갤럭시 AI로 밝혀졌고요. 실시간으로 통역하면서 통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AI까지 관련주들 함께 좀 시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매매 정수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미중 정상회담도 다 끝났고 뭐 별 얘기는 없었다 그래요. 뭐 특별한 얘기가 있다라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수년 내에 뭐 2, 3년 정도 그 정도 내에서는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또 발언이 또 중국을 또 자극했다라는 얘기도 뭐 전해지고는 있는데 그래야 할 때도 미국 시장은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이슈도 이제 내년 초로 다시 또 넘어갔죠.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다시 해결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뭐 딱히 이번 주에 큰 이슈들을 악재로 크게 뭐 이렇게 받으면서 급락할 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도 이렇게 급락할 일이 없을 거라 그랬고 설사 떨어지더라도 조정받아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강세를 줬다라는 기사와 함께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IT 기업에 대한 뭐 기대감 계속 여전하고요. 여전하고 뭐 다음 주 정도에서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어쨌든 미국의 시장은 어제 경기 둔화 이슈가 나와서 과거에는 경기 둔화 이슈로 시장을 흔들고 싶으면은 막 3%, 5% 뺐지만 하나도 안 빠집니다. 유가만 떨어졌죠. 유가만 떨어지고 경기 둔화 이슈로 뭐 종목들이 떨어지는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양호하게 잘 마감이 됐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뭐 급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상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 미선물도 괜찮은데. 그래서 흔드는 척을 하는 거고 흔들렸다가 지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이고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매매하기 좋은 장세고 시장이 무너지지를 않고 강해요. 강한 흐름이다 보니까 흔들면 사면 됩니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쪽은 점점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슈는 뭐 뉴스로 여러분들이 계속 뭐 아마 지겹게 한 달 이상
뭐 여기저기 채널을 틀어봐도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듣고 계실 거니까 그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IT 기업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나빠지려면 뭐 실적이 나빠지고 이런 것보다도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야 돼요.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고 유럽 시장이 박살이 나고 일본 시장이 박살이 나면 실적이 좀 뭐랍니까? 박살 날 건데. 그렇죠? 그때는 박살이 나요. 뭐 반도체 실적 좋아져도 상관없어요. 박살 납니다. 미국 시장 박살 나면. 근데 미국 시장이 박살 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 시장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역사적인 또 여기가 역사적인 얘들 신고가입니다. 여기 33,800 정도? 하여튼 여기 넘어가면 얘는 또 역사적인 또 신고가를 가는 자리인데 바로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요만큼만 넘어가면 얘들이 역사적인 또 신고가를 갑니다. 근데 아직 미국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못 갔는데 얘네들 혼자 가면 부럽죠. 그렇죠? 갈 수 있죠. 갈 수는 있는데 얘네들만 가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3,000도 구경도 못 하고 있고 2,800도 지금 못 가고 있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억울한데 어쨌든 글로벌 시장은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나쁘진 않을 거고 그래서 계속 매매적인 관점에서 근데 오늘 이상하게 막 분차트에서 왔다 갔다 흔드는데 그럼 흔들 때 싸게 사면 돼요. IT 기업, 반도체 뭐 이런 애들은 싸게 사시면 되고 그래서 전략도 그렇게 드렸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강한 흐름이 여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매수의 시장이고요. 제일 만만하고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주, 주도주 IT가 돼야 되겠죠. 근데 IT가 그렇게까지는 못 따라갑니다. 지수도 그렇게 못 따라가잖아요. 일본 시장을 못 따라가고 미국 시장을 못 따라가잖아요. 좀 답답하긴 하지만 나쁜 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테마주들도 뭐 정치 테마주서부터 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종목들이 잘 움직일 거예요.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 칩도 마찬가지고 뭐 등등. 그래서 오늘도 뭐 반도체 섹터들, IT 섹터들 흐름들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하고 나서 쟤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지금 70% 올라가니까 나머지들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 2차 전지가 뭐가 상장을 해서 강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지금 쫓아가지를 않고 있고 약간 차별화의 느낌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떠 있는 종목들은 건들지 마시고 일단 바닥에 있는 것들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예산안 문제는 어제 상원을 좀 통과하게 되면서 셧다운 우려감 좀 해소한 상황이고요. 빅 이벤트였던 정상회담 역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큰 이변은 없지만 빅테크들 위주로 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증시는 장 초반 조금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가온칩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가온칩스입니다. 오늘 현재 시간으로는 0.37%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41,15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가온칩스인데요. 뭐 이따가도 어제 드렸던 종목이고 또 오늘에도 표적 종목이니까 다시 또 얘기를 해야겠지만 지금 뭐 반도체 섹터들이 막
엄청나게 강하게 막 폭등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일부 종목들은 강하죠.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애들.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뭐 로봇, 협동 로봇, 인공지능 뭐 얘네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움직이는데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점점 움직임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급등한 애들은 뭐 따로 있죠. 좀 더 가볍거나 아니면 이슈에 중심이 더 되거나 오늘도 리노공업이라든지 두산테스나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주고 있는데 가오칩스도 반도체 IT 섹터에 들어가면서 약간 테마성으로 시스템 반도체 움직일 때 좀 가볍게 좀 치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 종목이니까 어쨌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가온칩스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함께 오늘장에서도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공개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1월 6일과 7일 SFA 반도체 5,2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1%대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11월 8일, 11월 9일은 제이시언 시스템 4,505원과 4,330원에 접근해 봤습니다. 각각 21% 그리고 26%의 목표가 달성해냈고요. 11월 10일에 엘컴텍은 1,3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5%대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퍼스텍 3,33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보합 수준이고요. 11월 14일 모아 데이터는 2,570원에 접근해 봤습니다. 5%대 목표가 달성했고요. 11월 15일에 퍼스텍 다시 한번 3,32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1월 16일 어제는 가온칩스 39,500원에 다시 한번 접근해 봤는데요. 4%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17.4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해서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목을 해봤던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까지 그리고 매수가 공개까지 함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할 텐데요. 아마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 뭔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으면 쫓아왔을 거고 눈치를 못 챘으면 지금 IT가 없을 겁니다. 자, 미국 시장 13,700을 얘기를 했었죠. 그게 돌파가 못하고 박스권으로 가둬지게 되면 반도체들은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 끝나고 미국은 저녁에 열렸잖아요. 13,700을 돌파를 했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였나요? 하여튼 지난주 월요일인지 이번 주 월요일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번 주 월요일일 겁니다. 한번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 퍼스텍을 줬네요. 그럼 지난주부터 이제 반도체를 주기 시작했던 건데 11월 6일 날 11월 6일인데 이번 주는 11월 13일이고 지난주 12월 6일 날 이때서부터 이제 반도체를 주기 시작했던 건데 13,700을 여기서부터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IT가 더 지금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공이 된 거죠.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이 더 움직임이 좋겠죠. 그래서 IT 기업들이 오늘도 지금 잘 움직여주는데 그래서 회원들한테도 지난주, 이번 주, 특히 이번 주서부터 그냥 대놓고 IT주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3개, 4개씩 주고 있고 오늘도 3개를 줬고요. 그러니까 IT 기업을 해야 돼요. 그럼 IT는 뭐냐?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이쪽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미국이 13,700을 돌파를 했고 13,700뿐만 아니라 14,000도 강력한 저항대인데 거기도 뚫어놓고 올라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고 있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신고점. 뭔가 전 세계에서 1등, 나라에서 1등, 그 쉬워요? 여러분 달리기. 동네에서 1등 어렵습니다. 시에서 1등 더 어렵죠. 국내에서 1등 더더더 어렵고 동남아시아에서 1등 더 어렵죠. 세계에서 1등 더더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가를 돌파한다는 거, 1등으로 올라간다는 건 심심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고 그만큼 노력과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14,000을 돌파하고
IT 기업이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하잖아. 반도체랑 로봇주들은 해야 된다. 2차 전지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공매도 세력들, 물론 지금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플러스 알파, 기간 90일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무한대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죠. 어쨌든 공매도의 세력과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주들은 진짜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럼 이 반도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저는 그래서 2차 전지를 추천하기보다는 차라리 의료 AI, 반도체 이쪽인데, 자, 그럼 이번 주에 드렸던 퍼스텍은 뭐냐?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근데 지금 어디에 엮여서 안 움직이냐면 방산주에 엮여서 지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방산주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오늘 또 로봇주도 빠져요. 로봇주라도 강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 시스템 반도체에 엮여 있는 인공지능 쪽은 오늘 강한데 협동 로봇 쪽은 좀 약합니다 오늘. 그래서 얘도 로봇으로 떨어지는 건지 방산주로 떨어지는 건지 어쨌든 떨어지는데, 로봇주니까 또 바닥에서 또 갈 때 되면 또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빨리빨리 움직이는 쪽은 제가 어제도 아마 이거 상담으로 올라올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먼저 움직이는 쪽은 미국 시장 때문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칩 이런 쪽이 먼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움직이는 쪽이 저쪽이 됐으니까 저쪽으로 돈들이 들어가니까 그쪽이 먼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다 저쪽이 이제 지겹도록 많이 올라가면 이제 좀 고만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차익 실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로봇주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또 돌면은 얘가 로봇으로 돌든 방산주로 돌든 그래도 크게는 안 빠지겠죠. 여기 저점이 3,000원짜리니까 3,000원짜리는 지지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3,000원까지 빠지면 현재 자리에서 한 7%, 8%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방산주들이 계속 약세를 보여주면. 자,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려봤고, 자,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는 이제 수익 달성이 됐죠. 의료 AI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 있던 종목인데 잠깐 올라왔다가 지금 또 잠깐 또 빠졌는데 패턴은 아직도 괜찮네요. 일양 삼흑 패턴인데요. 미국 시장이 여전히 양호하고 오늘 우리나라 두산 테스나도 강하고 리노공업도 강하고 반도체 기업들 강하면 또 인공지능 강할 거고, 인공지능 강하면 자율주행부터 해서 의료 AI도 강할 거고, 그러니까 계속 순환매 돌면서 다시 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수익 났을 때 3에서 5% 수익 나면 절반은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팔았다면 나머지는 더 가져가셔도 되고 다른 종목을 해도 되고, 어차피 지금 살 종목은 많아요. 정통 반도체주들도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익 달성된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퍼스텍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수요일 날에는 가격이 안 들어왔죠. 어제 아까 설명해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가온칩스 일단 팹리스 기업이면서 삼성전자 이슈 있는 종목이고, 자율주행 칩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인데 차트가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따라가서 수익 날 수도 있는 그런 장은 맞는데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반도체가 막 폭등하고 그러진 않고 일부만 움직이거든요. 일단 가격 전략은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흐름은 양호하다. 어제 가격 미도달됐으니까 가격수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급등명중 종목 두 개만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제주반도체. 지난 9월 달에 이제 폐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수익률은 지금 18.2%로 찍혀 있는데 좀 전에 보니까 또 돌파를 했네요. 장이 좋아서 그래요.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20% 넘어갔겠죠. 근데 이게 반도체,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도 이렇게 생겼고, 이게 바닥이죠, 바닥에 있고, 반도체에 대한 실적들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바닥에 있는 이런 애들도 그동안 열심히 세력들이 매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많이 올라가줘도 어차피 시장 뉴스에서 2차 전지 많이 올라갈 때 개인들이 왜 샀어요?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샀잖아요. 똑같아요. 왜 카카오 고점에 왜 샀어요? 점점 좀 좋아진다고 해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또 7,000원, 8,000원, 만원 간 다음에 그때 가서도 지금 전 세계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다. 내지는
시진핑이 지금 반도체 굴기 사업하고 싶은데 한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뭐 한국에 있는 뭐 장비가 필요하다. 뭐 등등 나중에 그런 별의별 기사들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안 사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이제 꿀을 발라 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꿀 먹으려고 덤벼들겠죠? 그러면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땐 괜찮은데 나중에 많이 올라가서 호재가 터지면 당장은 안 빠져요. 호재가 터진 다음에 시간이 1년, 2년 더 갑니다. 버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개인들이 물량을 이제 어느 정도 다 내 재산을 다 담궈놨네?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경우 뭐 한두 번 봅니까? 호텔신라도 그랬고 뭐 다 그랬죠. 뭐 셀트리온도 그랬고 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그랬고 모든 종목들이 처음서부터 개인들을 달라붙게끔 안 하고요.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 달라붙게 하고 또 금방 떨어뜨리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도망갈까 봐 또 잘 붙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다 올라탔다 싶으면 뉴스 막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홀려가지고 맹신을 하죠. 무조건 이거는 더 간다. 더 가긴 어딜 더 갑니까? 주가는 원래 기관, 외국인, 개인 싸움입니다. 누구는 돈을 먹고 누구는 깨져야 되는 모두 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굴려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아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더 올라갈 테니까 수익으로 가지고 있거나 뭐 장기 투자하려는 분들은 뭐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이 박살나면 그때서부터는 조심하면 돼요. 미국 시장이 뭐 역사적인 신고점을 간다. 그러면 계속 갖고 가면 돼요. 얘도 신고점을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근데 미국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망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겠죠. 미국도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얘도 뭐 7,000원, 8,000원, 10,000원 지금은 목표치가 이렇게 열려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만 가겠어요? 얘가 10,000원 가면 뭐 다른 반도체 장비들은 뭐 바보입니까? 똑같이 가겠죠. 그래서 뭐 당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하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랑 자율주행이랑 로봇 관련주들이랑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또 엘컴텍. 자, 오랜만에 오늘 엘컴텍 거래가 실렸습니다. 자, 엘컴텍 오랜만에 거래가 실렸는데 계속 빠졌죠. 올라갔다 쭉 빠졌는데 이때 이제 1억 3천만 주 거래가 실렸었단 말이에요. 1억 3천만 주 거래가 실렸었는데 거래가 마르면서 고점 대비 30%가 넘게 빠졌어요. 그럼 이 세력들은 빠져나가느냐? 제가 안 빠져나갔다 그랬죠. 세력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팔 수가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누가 사주질 않는데 일부 개인 투자자는 사줬겠죠. 분명히 사주긴 했을 겁니다만 그 사준 물량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래량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걸 뽑아 올렸는데 1억 3천만 주 이거 거래량 다 더해도 그거 안 돼요. 근데 오늘 갑자기 거래가 실렸는데 어제 거래량이 이제 170만 주인데 이거를 9시 10분 만에 180만 주. 그러니까 어제 거래량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이것도 며칠 전에 1,300원에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그래서 1,300원에 며칠 전에 추천해갖고 지금 급등명중 5.4% 됐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추천할 때도 거래가 실렸어요. 그때 거래량 실려봤자 240만 주? 이 정도 됐을걸요. 1,300원 여기인지 이번 주니까 여기 이쯤 되겠죠. 그때 추천할 때도 200만 주도 안 됐던 게 뭐 제가 추천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침서부터 거래량이 알아서 실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 누군가 있어요. 세력이라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도 1,000억밖에 안 되고 그래서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위로 확 하고 땡겨 올릴 수 있는데 지금서부터는 이제 거래를 살살살 계속 실리면서 올리면은 뭐 1,500원, 1,600원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바닥 자리에 있고 이렇게 패턴주들, 바닥주들은 거래량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실려야지만 올라가죠. 누군가 사줘야 올라가니까 거래가 지금 1시간 13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480만 주면 곱하기 6만 해도 오늘 2천만 주에서 잘하면 3천만 주도 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래가 어느 정도 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세력들이 땡기기 시작한다는 신호로 봐줬습니다. 한 3천만 주에서 5천만 주 실리면 근데 오늘 2천만 주면 좀 더 실려야 돼요.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내일과 모레는 이제 다음 주 월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거래 실리기를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하여튼 거래량이 중요한데
이 정도 흐름으로 가면은 오늘 거래량은 2천만 주 일단 이상 실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래량은 3천만 주에서 5천만 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알아서 올리겠죠. 그리고 금값도 지금 1,980원인가? 또 다시 이제 2,000달러 가까이 올라올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온칩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온칩스. 자, 패턴은 양호한데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가격 안 들어오면 딴 거 사면 되죠. 어제 마찬가지로 39,500원. 조금만 빠지면 들어올 텐데, 좀만 떨어지면 들어올 텐데, 패턴은 되게 좋아요. N자형 패턴이 돼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양봉 나오고 눌릴 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눌릴 때 만약에 39,500원 가격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뻗으면서 45,000원 정도는 이게 기본 목표치예요. 기본 목표치 45,000원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주들, 그다음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오늘 다는 아니고 일부 종목들이 강하거든요. 뭐 두산테스나 이것도 전고점 돌파하고 오늘 세게 움직이죠. 리노공업 이것도 전고점 돌파하고 세게 움직이죠. 이것도 어제 목요일 날 이제 불기둥 AI 레이더 종목에서 어제 뽑은 종목입니다. 공략해도 좋을 만한 종목으로 뽑았던 종목인데 어쨌든 잘 움직이죠. 반도체 장비, 그리고 네페스 I라든지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그다음에 TSI라든지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꿈틀꿈틀거리고, 뭐 주성현진은 이미 강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런 종목들은 회원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반도체주들, 인공지능, AI 레이더, AI 인공지능 관련주들, 그다음에 의료 AI. 그러니까 요즘에서 계속 이번 주서부터 그쪽을 집중하면서 계속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13,500, 13,000으로 떨어져 있다. 그럼 반도체주들은 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게 사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싸게 잘 안 들어오면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니까 미국 시장이 돌파가 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쫓아는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은 말 잘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미 뚫어놓고 강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시장이 또 밀릴 수도 있잖아요, 살짝. 그때를 대비를 해서 쫓아는 가지 말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가온칩스. 쫓아는 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은 어려워 보여요. 32,000원으로 싸게 사는 거는 쉬워 보이지 않고 요 정도까지 정도만 내려올 때 공략하면 45,000원이든 5만 원이든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종목들의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봤었던 두산테스나 리노공업이 움직이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오늘의 표역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가온칩스고요. 매수가는 어제와 동일하게 3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종목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3%가량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12,7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좀 기반으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4D로 이미지를 구현하는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
자동차, 모빌리티, 로봇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이 가능한데요. 어제도 살짝 언급했지만 오늘부터 개정된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이 됩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법적으로 보행자가 될 수 있게 됐고요. 배달이나 순찰에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시행이 돼서인지 좀 재료가 소멸하면서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주인 우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상담자님은 1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좀 큽니다. 6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그 전에 이제 노란톡방 열어놨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잠깐 열어놨나요? 열어놨습니다.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좋은 모양입니다. 일단 좋은 모양이고, 매수 가격 13,000원. 어제 사셨나? 고가가 어제 사셨을 수도 있고 이전에 물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제 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괜찮아 보여요.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이것도 말 그대로 여기 레이더라고 돼 있잖아요. 신규주기는 한데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많이 빠졌고, 이제 움직이겠다, 올라가겠다고 손 든 거예요, 얘는. 그리고 조정받으면 원래는 물타기를 더 해야 되는데 비중이 많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한 15,000원 왔을 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담 만나봤고요. 일단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 취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주 맥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6% 넘게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1,16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장에서는 사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나왔던 기사였는데요. 소주와 맥주 이렇게 주류 판매를 이제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국가 중에서 한국과 폴란드만 유일하게 온라인 판매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가라는 기대감 속에 제주 맥주, 화이트 진로 그리고 와인을 판매하는 나라셀라 등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제 많이 오른 만큼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3,349원에 매수하셨고요. 15%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지금 수익이 나도 갖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인데, 많이 물렸으면 이건 고민할 거 없이 갖고 가야죠. 이거 어떻게 팔아요, 여기서? 자, 차트를 보면은 3,349원이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거를 지금까지 버텼는데 마이너스 72%까지 빠졌는데 좀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64로 바뀌었죠. 그냥 갖고 가세요. 가져가시고, 이거 어제 이제 장대 한봉 나오고 한번 반등 주겠다고 이제 시그널 한번 뜬 건데, 눌렸다가 그 다음부터 또 올라가면 1,400원, 1,600원, 1,800원, 그러니까 200원씩마다 강력한 저항대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번에 여기를 돌파를 하고 3,000원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 내년 계속 물가는, 우리나라 물가는 미국은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양호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슈로 1,800원 이 정도까지는 내년 상반기에서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음식 업종이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순환배 관점으로도 2,000원까지는 1,800원, 2,000원까지는 그냥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갖고 가야죠.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간 갖고 갔다가 다시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시각의 흐름 어떤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0.49% 지금 조금 하락 반전했고요. 4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39,5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함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시장 흐름도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0.68% 하락하면서 2,4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보합권, 나머지 2위에서 5위 종목들 모두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대 약세 보이면서 오늘 13만 원 선에서 좀 간당간당하게 걸쳐 있습니다. 다만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장 막판 좀 흐름이 바뀔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 전일 대비 좀 하락하면서 801선입니다. 장 초반보다 낙폭을 좀 계속 키워가면서 몸을 낮춰가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800선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27%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흐름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4%, 5%대 밀려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상장하고 나서 기대감이 좀 소멸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후에 70%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모습입니다만 지금 기준으로는 61%까지 좀 소폭 떨어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테슬라가 좀 4% 정도 급락했다라는 부분 또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조금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오늘 장 막판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5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5분 지나가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약세 보이고 있는 와중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고요. 미국 시장이 어쨌든 이슈가 이벤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아무 별일 없이 마무리가 잘 돼서 끝났다고 하지만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눌림목 조정, 차익 실현. 근데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몰라요. 근데 떨어져도 좋고 올라가면 더 좋고 그럼 그런 애들을 공략하면 되겠죠. 그 미국 시장이 더 올라가면 뭐가 좋을까? 반도체,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애들이 좋을 거고 떨어지면 왜 좋으냐? 조종식,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산테스나 리노공업 강하게 움직인다고 그걸 뭐하러 쫓아가요? 쫓아갔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안 쫓아가 된다는 얘기예요. 걔네들만 주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도 가온칩스를 얘기했듯이 자, 지수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뭐 빠지면 어때요? 일로 어차피 저점을 박살나서 2,300 깨질 게 아닌데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떨어져도 저는 돌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왜 돌파를 해야 되느냐? 미국으로 따지게 되면 이미 우리나라는 2,620까지는 올라갔었어야 돼요. 나스닥 올라가는 거 정도만 올라가도. 그러니까 여기 강력한 저항대가 2,600에 있는데 이걸 뚫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나스닥만큼만 움직였으면. 만약 일본만큼 움직였다면 일본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여기까지는 갔어야 되는 건데 걔네들이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안 가니까 다른 나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 올라가는 폭을 유럽 올라가는 폭도 못 따라가고 심지어 전쟁 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많이 빠졌다는 기사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전 세계 꼴등 증시니까 지금으로 놓고 보면은 가장 강한 증시가 일본 시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본 시장, 그 다음이 뭐 유럽, 그 다음에 미국 뭐 이런 순인 것 같은데 이걸 나쁘게 보면은 꼴등 증시니까 억울하지만 이미 다 빠진 거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좋게 보면 올라갈 폭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이만큼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못 쫓아갔으니까 떨어질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 시장이 박살나에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버텨줄 때에서는 흔들면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였었어요. 흔들면 사라. IT를 반도체를 흔들면 사라. 근데 2차 전지는 피하자. 말을 잘 안 들어 2차 전지는. 차라리 반도체. 근데 반도체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쪽은 로봇, 인공지능, 의료, AI.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반도체가 정말 좋은데 참 안 움직여요. 막 올라가봤자 2%, 3% 움직이고. 근데 이제는 조금 정신 차릴 때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인공지능만큼 로봇주만큼 강하게 움직일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지금도 올라가면 2, 3%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2, 3% 빠지니까. 근데 아직도 좋아는 보입니다. 그리고 로봇주들하고 인공지능은 계속 좋아 보이고, 그래서 조정받으면 계속 그쪽을 공략을 하시면 그 산타랠리 그쪽에서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고요. 저희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9%, 2%대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55,400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 주다 보니까 수익이 아무래도 광고와 가장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경기 침체, 고금리 이런 부담들 때문에 광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콘텐츠주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정부가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 콘텐츠 전략 펀드를 신설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장기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하며 힘을 좀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인지 스튜디오 드래곤은 11월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주가가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5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45%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처음에 상장할 때에서는 이제 공용 기업이다. 굉장히 그 곽광을 많이 받은 종목이었거든요. 56,000원. 목이 좀 안 좋아서. 자, 6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일단 매수 가격이 괜찮으니까 자, 잠시만 목을 좀 축이고 다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가 콘텐츠 주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실적에도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화 연결 먼저 만나본 뒤에 계속해서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삼성전자니까요. 삼성전자 먼저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0.14% 강보합권 수준에서 오늘 머물고 있고요. 72,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7만 전자가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어느새 72,900원 선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상담자님이 7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권에 있긴 합니다. 보유 비중 20%고요. 계속해서 전략 함께 세워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할까요? 삼성전자. 일단 전화 연결이니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7만 원에 사셨고 최근에 사셨나 봐요? 네. 이거는 그냥 끌고 가셔도 돼요. 네. 끌고 가셔도 되고, 근데 단점은 빨리 안 움직여요. 막 드라마틱하게 막 두산 테스나처럼. 그러면 종목 교체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편안하게 천천히 끌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시면 되고, 그냥 뭐 빠른 종목으로 가고 싶으면 좀 더 가벼운 쪽으로 교체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좋긴 좋아요. 삼성전자 뭐 75,000원, 뭐 8만 원, 뭐 한 1년 동안 가져가면은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가기를. 1년 동안 가져가면 뭐 10%는 올라가죠. 근데 얘가 8만 원 올라갈 동안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은 한 50%에서 100% 올라간단 말이에요.
10% 먹을 거냐, 100% 먹을 거냐, 그럼 당연히 100%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로 좀 가벼운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이어가기 앞서서 지금 시장 상황 좀 먼저 점검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코스피 지수 0.64% 하락하면서 2,472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인데요. 수급 동향 이어서 함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계속해서 매도세가 좀 거센 모습이고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받아내면서 2,6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 하락하면서 801선입니다. 여전히 800선에 조금 더 가깝게 걸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낙폭도 커지고 있고 장 초반 대비해서 저점도 훨씬 더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고요. 이걸 그대로 개인이 받아내면서 1,208억 원 정도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상장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에 약 7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소폭 하락하면서 59% 정도 기록을 하면서 57,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코스닥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4%, 5%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작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1.16% 조금 더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라다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에 50%. 뭐 많이 빠졌으니까 보유는 되세요. 보유는 되는데 예나 퍼스텍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안 돌잖아요. 테마라는 거는 이슈가 돌아야 됩니다. 파라다이스도 이슈가 돌려면 뭐 관광객 수가 많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뭐 경기가 호황이 앞으로 막 찾아올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들 돈을 많이 쓸 예상을 하고 있다라든지 뭐 그러면은 뭐 카지노 관광객 수가 많이 늘 거다. 그러면 바로 움직이겠죠. 근데 뭐 안 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늘겠죠. 점점 늘 수 있습니다. 점점 늘 수는 있는데 뉴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와야 돼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뭐 일본 관광객들이 갑자기 늘었다. 아니면 뭐 중국 관광객이 늘었다. 아니면 동남아의 관광객이 늘어서 카지노에 대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 것 같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오고 한 달 내내 나오고 두 달 내내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사는 안 나오니까 이슈가 안 돼요. 거래도 없고. 방산주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 미사일 날리고 뭐 이스라엘 전쟁이 뭐 확전이 된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기다 소강 상태고. 그러면 그거 아니더라도 폴란드 2차 수주가 됐든 이스라엘에서 무기를 사든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가져가겠든 뭐 그런 얘기가 이슈가 나야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요. 뭔가 이슈가 나오면 15,000원까지는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슈가 없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G2파워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1%대 상승률 보이면서 7,8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재생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추진했던 바였다면 지금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예상 결과에서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조금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반면 원전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11,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50% 정도 되시네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원전 테마주들도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이 테마주들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고 다 바닥에 지금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슈만 터지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문제지. 11,200원. 그러니까 뭐 거래가 없고 그냥 참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동안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50%, 100% 올라가도 나는 괜찮습니다. 뭐 그냥 뭐 물려 있는 거라도 빠져나오면 다행이죠라는 생각이라면 굳이 뭐 반도체 이런 거 추가 매수 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거 그냥 추가 매수 해놓고
길게 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2달 지나든 3달 지나든 다른 섹터들 크게 움직이면 얘도 어느 정도는 쫓아가는 흐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은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 더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했지만요. 빅테크주 위주의 강세는 여전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는 낙폭 과대, 패턴주 위주로 해서 매매가 유효하니까요. 관련된 전략 함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가온칩스 매수가는 3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